반갑습니다. 명품 강의 합격 맛집 요양보호입니다. 오늘은 쪽집게 기출 문제 실기편 5회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인 거 잘 아시죠? 꼭꼭 눌러주시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투명한 유리 접시에 음식을 담아준다. 2. 식전에 사탕을 제공하여 식욕을 돋운다. 3. 무게감이 있는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4. 소금이나 간장은 식탁 위에 두고 사용하게 한다. 5. 식사 시간에 졸려 하더라도 제 시간에 먹게 한다. 정답은 3번 무게감이 있는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입니다. 치매가 심하신 분들은 숟가락이 너무 가벼우면 숟가락 들고 있는 것조차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게감이 있는 숟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보기 1번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투명한 것보다는 색깔이 있는 그릇이 좋겠죠. 그리고 유리 접시보다는 플라스틱 제품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기 4번 식탁 위에는요 간장이나 소금 이런 거 두지 않습니다. 보기 5번 식사 시간에 졸려한다 하더라도 억지로 먹이게 하면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에 졸려하면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꿈치가 식탁에 닿지 않게 한다. 2.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깊숙이 앉게 한다. 3.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4. 대상자의 가슴 위치로 식탁 상판의 높이를 조절한다. 5. 휠체어에 앉아서 식사할 때는 식탁과 충분한 간격을 둔다. 정답은 3번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입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야 안정감 있게 식사할 수 있겠죠. 보기 1번 팔꿈치가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습니다. 보기 2번 등받이 있어야 되겠죠. 보기 4번 식탁의 높이 시험에 보기로 자주 나오는데요. 식탁의 윗부분, 식탁의 상판이 가슴과 배꼽 사이에 오게 해야 됩니다. 보기 5번 휠체어에 앉았다 하더라도 휠체어를 식탁 가까이에 붙이는 것이 식사에 불편함이 없겠죠. 식탁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반찬도 제대로 못 집잖아요. 경관 영양액을 제공할 때 대상자의 상체를 높이고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높이는 이유는 1. 비위간이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 2. 영양액의 주입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3. 대상자가 비위간을 빼지 못하게 하기 위해 4. 영양액이 기도로 역류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5. 영양액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정답은 4번 영양액이 기도로 역류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입니다. 간혹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이니까 정답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처방된 알약의 개수가 많은 대상자의 복약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에 녹인 후 제공한다. 2. 알약을 쪼개서 제공한다. 3. 갈아서 가루로 제공한다. 4. 약에 꿀을 섞어서 제공한다. 5. 알약을 두세 번으로 나누어 먹게 한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알약의 개수가 많다? 두세 번 나누어 먹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5번 알약을 두세 번으로 나누어 먹게 한다입니다. 귀약을 투여한 직후에 대상자에게 오심과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는 1. 너무 차가운 귀약을 투여한 경우 2. 앉은 자세에서 귀약을 투여한 경우 3. 귀약 투여 전에 귀지를 제거한 경우 4. 귀파키를 후하방으로 잡아당겨 투여한 경우 5. 약이 귀 안의 측면을 따라 흘러 들어가도록 투여한 경우 정답은 1번 너무 차가운 귀약을 투여한 경우입니다. 귀약이 너무 차갑거나 뜨거우면요 오심과 구토, 어지러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 2.
배변 후에 따뜻한 물티슈로 뒤에서 앞으로 닦아준다. 3. 둔부에 약간의 수분을 남겨 피부 건조를 예방한다. 4. 변이를 호소하면 2번 참게 한 후 변기를 데워준다. 5. 배설 후에 침대 머리를 낮추고 무릎 덮개를 걷어낸다. 정답은 5번 배설 후에 침대 머리를 낮추고 무릎 덮개를 걷어낸다입니다. 보기 1번 주변을 조용하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고 텔레비전이나 음악을 틀면 배설 시 나는 소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가 있겠죠. 보기 2번 앞에서 뒤로 닦습니다. 대변에는요, 대장균 같은 세균이 많아요. 뒤에서 앞으로 닦으면 그 균들이 질이나 요도로 감염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뒤로 닦습니다. 보기 3번 물기 남겨두면 안 됩니다.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습니다. 대상자의 장루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설물이 가득 차면 비운다. 2. 주 2, 3회 교환한다. 3. 장루 주위의 피부 상태를 관찰한다. 4. 통목욕 시 주머니를 떼고 한다. 5. 주머니를 교환한 날에는 목욕을 피한다. 정답은 3번 장루 주위의 피부 상태를 관찰한다입니다. 장루는 복벽을 통해서 체외로 대변을 배출하기 위해 만든 구멍, 곧 인공항문을 이야기합니다. 배설 주머니가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차면 비우면 되는데 대변이니까 주 1회 정도 교환하게 되겠죠. 통목욕 시에는 주머니를 착용을 하고 해야 되고요. 이 주머니를 교환하는 날에 목욕을 하는 것이 더 좋겠죠.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 변기 사용을 돕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배설 중에 하반신을 수건으로 덮어준다. 나.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가려준다. 다. 침대 높이와 이동 변기의 높이가 같도록 맞춘다. 라. 이동 변기를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붙인다.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2번 나다 라가입니다. 이동 변기를 사용할 거니까 제일 먼저 스크린으로 가려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동 변기 높이를 알맞게 맞춥니다. 그 후에 이동 변기를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붙이고요. 그리고 대상자를 이동 변기에 앉혀서 배설하게 하는 거죠.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 주머니는 3시간마다 세척한다. 2. 소변 주머니는 물로 헹구어 사용한다. 3. 소변 주머니의 내용물은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4. 소독솜으로 배출구를 닦은 후 소변 주머니를 비운다. 5. 아랫배에 팽만감을 호소하면 소변 주머니를 교체한다. 정답은 3번 소변 주머니의 내용물은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입니다. 소변 주머니를 세척한다 이런 보기가 나오면 정답 아닙니다. 그래서 보기 1번과 2번 정답 아니고요. 그러면 소변 주머니는 어떻게 관리하느냐? 첫 번째 소변을 비울 때는요. 제일 먼저 배출구를 열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소변기에 소변을 받습니다. 그리고 배출구를 잠근 다음 마지막으로 알코올 솜으로 닦으면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티슈로 닦고 즉시 기저귀를 채운다. 2. 냄새가 새지 않게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준다. 3. 기저귀를 교환하는 동안에 문을 열어 환기한다. 4. 허리를 들 수 있는 대상자는 옆으로 돌려 눕혀 교환한다. 5. 교환 전에 면 덮개를 이불 위에 덮은 후 이불만 다리 아래로 내린다. 정답은 5번 교환 전에 면 덮개를 이불 위에 덮은 후 이불만 다리 아래로 내린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대상자가 이불을 덮고 있겠죠. 그 위에 면 덮개를 덮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불만 다리 아래로 내리고 이렇게 기저귀를 교환한다라는 거지요. 보기 4번 옆으로 돌려 눕혀서 교환하는 것은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일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의치의 변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를 소독할 때에는 표백제에 담근다. 2. 의치를 흐르는 물로 닦은 후 베타딘으로 소독한다.
3. 의치를 주방 세제로 씻은 후 뜨거운 물로 소독한다. 4. 전체 의치인 경우 뚜껑이 있고 물이 담긴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5. 의치를 끼우기 전에 전자레인지에 1분간 데워 사용한다. 정답은 4번 전체 의치인 경우 뚜껑이 있고 물이 담긴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입니다. 보기 1번 표백제에 담그는 것 변형 올 수 있습니다. 보기 2번 흐르는 물로 씻는 것 맞는데요. 베타딘은 소독약입니다. 오바입니다. 보기 3번 주방 세제로 씻는 것 맞지만 뜨거운 물로 소독하면 변형 올 수 있습니다. 드라이 샴푸를 사용하여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세정제 사용 후에 린스로 헹군다. 2. 세정제를 수건에 묻혀 모발을 닦아낸다. 3. 비누와 세정제를 2대1로 섞어서 사용한다. 3. 세정제 거품을 두피에 발라 흡수되게 한다. 5. 세정제 사용 후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 말려준다. 정답은 5번 세정제 사용 후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 말려준다입니다. 드라이 샴푸는 물 없이 머리 감는 샴푸예요. 그래서 보기에 물과 관련된 거 헹군다 뭐 이런 거 나오면 정답이 아닙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목욕 직후 변기에 앉혀 대변을 보게 한다. 2. 마비된 쪽 다리를 먼저 욕조에 넣게 한다. 3. 욕조에 있는 시간은 30분에서 40분 정도로 한다. 4. 통목욕 시 몸통, 회음부, 다리, 팔의 순서로 닦는다. 5. 목욕 후 어지러움이 있는지 확인하고 물을 마시게 한다. 정답은 5번 목욕 후 어지러움이 있는지 확인하고 물을 마시게 한다입니다. 보기 1번 대변부터 보고 통목욕하면 깨끗하고 좋겠죠. 보기 2번 건강한 쪽이 욕조에 먼저 들어갑니다. 이런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대상자가 이제 욕조에 들어갈 거예요. 이때에 건강한 쪽이 먼저 욕조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마비된 쪽 겨드랑이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쪽을 잡아주고 있는 거죠, 밖에서. 그러면 건강한 쪽 다리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 건강한 쪽 다리로 지탱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비된 쪽 다리를 옮겨 넣는 겁니다. 보기 3번 욕조에 있는 시간은요, 이거 중요한데요. 5분 정도입니다. 보기 4번 회음부는 제일 마지막에 닦습니다. 남성 대상자의 회음부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회음부를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는다. 2.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을 닦는다. 3. 둔부 밑에 변기를 넣은 다음 그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4. 앉아서 다리를 벌리고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닦는다. 5.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대상자의 무릎 아래를 덮는다. 정답은 2번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을 닦는다입니다. 보기 1번 회음부는 앞쪽에서 뒤로 닦는다고 했죠. 보기 3번 둔부 밑에 방수포를 먼저 깔고 그 다음에 변기를 넣습니다. 보기 4번 회음부 청결은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누워서 하는 거죠. 보기 5번 목욕 담요를 대상자 무릎 아래에 덮을 거면 왜 덮겠습니까? 대상자의 몸과 다리를 덮습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바지를 갈아입힐 때 먼저 벗기는 쪽과 먼저 입히는 쪽으로 옳은 것은 1. 왼쪽 왼쪽 2. 왼쪽 오른쪽 3. 오른쪽 왼쪽 4. 오른쪽 오른쪽 5. 양쪽 동시에 오른쪽 정답은 3번 오른쪽 왼쪽입니다. 옷 갈아입히는 문제 나오면 외쳐야 되는 거 있죠. 다 같이 임마예요. 입을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다 라는 거죠. 그러면 벗기는 건 당연히 반대겠다. 이 정도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 외우면 헷갈리니까 임마만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누워있는 대상자를 앉혔을 때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는 경우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청심환을 먹인다. 2. 원래 자세로 다시 눕힌다. 3. 차가운 물수건으로 땀을 닦아준다. 4. 옆으로 눕힌 후 등을 마사지해준다. 5. 담요로 몸을 덮고
미지근한 물을 준다. 정답은 2번 원래 자세로 다시 눕힌다 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근력 운동의 효과는 1. 부종을 예방한다. 2. 낙상을 예방한다. 3. 목 통증을 예방한다. 4. 호흡 부전을 예방한다. 5. 관절 변형을 예방한다. 정답은 2번 낙상을 예방한다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그림인데요. 어떤 문제에서는 보행 시 신체 안정 이것이 정답인 문제도 있으니까 보기 둘 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옆으로 누워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 걸터 앉힐 때 지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편마비 대상자를 이렇게 앉힐 때 요양보호사는 엉을 지지하지요. 엉. 어깨와 엉덩이이죠. 엉덩이 또는 넙다리입니다. 이런 거 어디에 나올까요? 요점 정리 영상에 이런 거 다 나옵니다. 쉽게 암기하는 거. 그러니까 꼭 보셔야 되겠죠? 댓글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가 그래서 어깨와 엉덩이 지지하고 있는 그림 찾으면 되겠고요. 대상자는 건강한 손으로 이렇게 침대를 지지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겠죠. 대상자를 앞에서 보조하며 일으켜 세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발을 무릎보다 앞쪽으로 옮겨준다. 2. 무릎을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 앞쪽에 댄다. 3. 양손은 대상자의 어깨를 잡는다. 4. 대상자의 상체를 곧게 세운 상태로 일으켜 세운다. 5. 대상자가 선 자세를 취하면 바로 손을 뗀다. 정답은 2번 무릎을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 앞쪽에 댄다입니다. 그 이유는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쪽 다리를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보기 1번 대상자의 발을 무릎보다 안쪽으로 뒤로 옮겨줘야 일어나기가 좋겠죠. 그리고 3번 양손은 대상자의 허리를 잡아야 일으켜 세우기가 좋겠고요. 보기 4번 대상자의 상체를 곧게 세우는 것보다 약간 앞으로 이렇게 숙이면 더 일으켜 세우기가 좋겠죠.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자동차에 태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는다. 나.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은 후 시트 깊숙이 앉게 한다. 다. 자동차 시트에 엉덩이부터 앉힌다. 라. 마비 측 무릎을 지지해주며 일으킨다. 마. 양쪽 발이 바닥을 지지할 수 있도록 내려놓는다.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1번 가마, 라, 다, 나입니다. 제일 먼저 휠체어를 자동차 쪽으로 일단 먼저 옮겨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면 대상자는 발을 바닥으로 내려와야 되고요.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를 지지해서 일으켜야 되겠죠. 일으키고 나면 다 엉덩이부터 일단 자동차에 앉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트 깊숙이 제대로 앉게 하는 거죠. 다음 그림과 같은 침대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한쪽 침대 난간은 내려준다. 2. 이동 시 침대 난간을 잡고 이동한다. 3. 침대 바퀴의 볼트를 느슨하게 해 놓는다. 4. 크랭크 손잡이의 주변 공간을 확보해 둔다. 5. 부착된 식탁을 누워있는 대상자의 위쪽에 펴둔다. 정답은 4번 크랭크 손잡이의 주변 공간을 확보해 둔다입니다. 시험에서 크랭크 손잡이 문제가 나오면 거의 99.9999999% 크랭크 손잡이 주변 공간을 확보해 둔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로 대여받은 배회감지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1. 배회감지기는 물에 세척하여 사용한다. 2. 배회감지기는 2년마다 새 것으로 교체한다. 3. 매트형 배회감지기는 침대나 방바닥에 설치한다. 4. 위성항법 장치형 GPS형 배회감지기는 현관 앞에 둔다. 5.
배회 감지기가 오작동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다. 정답은 3번 매트형 배회 감지기는 침대나 방바닥에 설치한다 입니다.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3번 라, 나, 가, 다 입니다. 제일 먼저 안전핀을 뽑고요. 그 다음 노즐을 불 쪽을 향하고요. 그리고 손잡이를 움켜쥡니다. 그리고 분말을 고루 쏘는 거지요. 전기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벗겨진 전기 코드는 청테이프로 감아 사용한다. 2.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연결한다. 3. 샤워장에 있는 콘센트는 보호용 커브를 씌워 놓는다. 4.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에는 전기 코드를 잡고 뺀다. 5. 콘센트에 플러그가 꽂힌 상태로 흡인기를 세척한다. 정답은 3번 샤워장에 있는 콘센트는 보호용 커버를 씌워 놓는다 입니다. 변실금으로 오염된 대상자의 속옷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뚜껑을 열고 삶는다. 2. 본 세탁 전에 애벌 빨래를 한다. 3. 오염된 부위는 아세톤으로 세탁한다. 4. 얼룩을 제거하고 표백제에 오래 담가둔다. 5. 붕산수에 담갔다가 여러 번 헹구어 건조한다. 정답은 2번 본 세탁 전에 애벌 빨래를 한다입니다. 보기 1번 뚜껑을 열고 삶으면 옷감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덮고 삶아야 하고요. 보기 5번 냄새가 심한 세탁물은 헹군 다음에 붕산수에 담갔다가 다시 헹구지 말고 그대로 탈수해서 말리면 냄새가 제거된다고 합니다. 삼킴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익힌 채소보다 신선한 생채소를 먹게 한다. 2. 밥은 물에 말아서 제공한다. 3. 식사 중 대화를 유도하면서 속도를 조절한다. 4. 요구르트는 떠먹는 형태보다 마시는 형태로 제공한다. 5. 한 번에 조금씩 떠먹이고 여러 번에 걸쳐 삼키게 한다. 정답은 5번 한 번에 조금씩 떠먹이고 여러 번에 걸쳐 삼키게 한다입니다. 보기 4번 마시는 형태 요구르트 잘못 마시면 한꺼번에 콸콸콸콸 쏟아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떠먹는 형태가 더 적합합니다. 제가 대상자의 병원 진료를 위해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보호자의 자가용을 운전하여 이동한다. 2. 대상자의 기중품은 소지하고 가게 한다. 3.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미리 확인한다. 4. 요양보호사가 이용하는 병원으로 안내한다. 5. 진료 당일에는 복용하던 약을 중단하게 한다. 정답은 3번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미리 확인한다 입니다. 최근에 시설에 입소한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방을 청소하겠다고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진공청소기 사용법을 가르쳐 준다. 2. 방 청소는 담당 직원이 한다고 설명한다. 3.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소하게 한다. 4. 당분간 침상에서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말한다. 5. 청소는 낙상 위험이 있으므로 하지 말라고 한다. 정답은 3번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소하게 한다입니다. 치매 문제가 나오면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설명한다, 보기 1번처럼 사용법을 가르쳐 준다, 왜 그런지 물어본다 이런 거 나오면 정답이 아닙니다. 방금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음식을 요구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요구할 때마다 음식을 제공한다. 2. 먹고 난 식기를 보이는 곳에 그대로 둔다. 3. 음식을 큰 그릇에 담아 한 번에 많이 준다. 4. 치매 증상이므로 개의치 않고 용물을 본다. 5. 함께 식사한 다른 대상자로부터 확인을 받게 한다.
정답은 2번 먹고 난 식기를 보이는 곳에 그대로 둔다입니다. 또는 식사 후 달력에 표시하게 한다. 이것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를 위해 화장실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장실 복도에 화분을 둔다. 2.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화장실 표시를 한다. 3. 프라이버시를 위해 화장실 안에 잠금 장치를 만든다. 4. 화장실 안에 신고 벗기 편하게 넉넉한 운동화를 놓는다. 5. 세면대 위에 큰 거울을 설치하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한다. 정답은 2번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화장실 표시를 한다입니다. 보기 1번 화장실 복도에 화분을 두면 걸려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보기 3번 대상자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궜는데 문을 열 줄 모른다? 그러면 위험하기 때문에 화장실은 문 밖에서도 열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합니다. 보기 4번 넉넉한 운동화 시험에 보기로 종종 나오는데 신발이 커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보기 5번 세면대에 큰 거울이 있으면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낮에 집안의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배회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창문을 활짝 열어둔다. 2.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다. 3. 커튼을 새 곳으로 바꿔준다. 4.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해준다. 5. 먹고 싶은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5번 먹고 싶은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입니다. 보기 1번 대상자가 배회를 하고 있다가 창문이 열려져 있다? 창문 밖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배회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 문제가 나오면 창문이나 문은 잠근다가 정답입니다. 보기 2번 라디오를 틀어놓거나 더군다나 크게 틀어놓으면 어떤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보기 3번 커튼을 새 것으로 바꾼다. 치매 대상자일 때에는요. 기본적으로 환경에 변화를 주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보기 4번 복잡한 일거리가 아니라 단순한 일거리겠지요. 치매 대상자가 아무도 없는 창밖을 보면서 우리 아들 왔네. 엄마가 금방 나갈게. 라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밖에는 아무도 없어요. 하며 커튼을 친다. 2. 아들이 보고 싶군요. 라며 손을 잡아준다. 3. 밖에 사람이 있는지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라고 말한다. 4. 기력이 없으셔서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라며 간식을 준다. 5. 아들은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라며 하던 일을 계속한다. 정답은 2번 아들이 보고 싶군요. 라며 손을 잡아준다 입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대상자 어제 우리 딸이 용돈을 주고 갔는데 누가 훔쳐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 요양보호사 1. 딸이 준 용돈이 얼마예요? 2. 제가 금고에 잘 보관해놨어요. 3. 지난번에도 그러시더니 또 그러시네요. 4. 잃어버려서 속상하시겠네요. 같이 찾아봐요. 5. 딸이 용돈을 준 게 아니라 과일을 사왔죠. 정답은 4번 잃어버려서 속상하시겠네요. 같이 찾아봐요 입니다. 보기 1번 치매 대상자 문제가 나오면 설명한다, 물어본다, 질문한다 이런 거 정답 아니라고 했죠.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네, 아니요로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만 적합하겠습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가 자신의 집으로 가겠다며 소란을 피울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혼자서는 집에 못 가시잖아요. 2. 저기 앉아서 텔레비전 보세요. 3. 집에 가도 이제 아무도 없어요. 4. 어르신이 나가시면 제가 원장님께 혼나요. 5. 아들이 모시러 올 때까지 우리 퍼즐 맞춰요. 정답은 5번 아들이 모시러 올 때까지 우리 퍼즐 맞춰요 입니다. 퍼즐을 맞추자고 하면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죠.
기저귀를 차고 있는 치매 대상자가 기저귀 안으로 손을 자주 넣어 성기에 상처를 낼 때 대처 방법은 1. 손톱을 짧게 깎아준다. 2. 부끄러운 행동임을 지적한다. 3. 하의를 벗겨 시원하게 해준다. 4. 상하의가 붙은 옷으로 갈아입힌다. 5. 계속하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말한다. 정답은 1번 손톱을 짧게 깎아준다 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기저귀 안으로 손을 넣으니까 피부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고요. 기저귀 착용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상처가 나지 않도록 손톱을 짧게 깎고 손 청결을 유지해야 되겠죠. 치매 대상자의 진압력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적절한 것은 1. 달력 만들기 2. 악기 연주하기 3. 선 따라 그리기 4. 물건값 계산하기 5. 좋아하는 음식 말하기 정답은 1번 달력 만들기입니다. 진압력 나오면 시작날을 찾으세요. 시간, 장소, 날짜, 시작날 기억하세요. 제가 대상자가 식사를 한 후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지난번 요양보호사의 반찬은 내 입맛에 딱 맞았는데 요양보호사 1.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분 나빠요. 2. 그럼 그 요양보호사로 바꾸어 드릴게요. 3. 이젠 제가 담당이니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4. 이전 요양보호사가 손맛이 있었나 봐요. 저도 노력할게요. 5. 다른 어르신은 제가 만드는 반찬이 맛있다고 하시던데요. 정답은 4번 이전 요양보호사가 손맛이 있었나 봐요. 저도 노력할게요. 입니다.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며 의사소통하는 것을 방해하는 태도는 1.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걸러낸다. 2. 단어 이외의 표정에도 신경을 쓴다. 3.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4. 논쟁 시 대상자의 주장을 먼저 들어준다. 5. 대상자가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정답은 1번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걸러낸다입니다. 방해하는 태도는 이니까 잘못된 것을 고르는 문제이죠.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가 며느리 험담을 늘어놓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다른 주제로 바꾸어 말한다. 2. 가족에 대한 험담은 점잖지 않다고 말한다. 3. 며느리의 잘못을 아들에게 전달한다고 말한다. 4. 맞장구를 치며 대상자의 스트레스를 풀어준다. 5.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들어준다. 정답은 5번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들어준다 입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얼굴 표정을 사용하여 대화한다. 2.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여 대화한다. 3. 대상자와 반걸음 떨어진 뒤에서 이야기한다. 4.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상하, 좌우 방향을 설명한다. 5.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어 알게 한다. 정답은 5번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어 알게 한다입니다. 우리도 서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 갑자기 내 어깨를 툭 치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신체 접촉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어서 알게 합니다. 보기 1번 시각장애 대상자이기 때문에 얼굴 표정 사용해서 대화하는 것 안 되겠죠. 보기 2번 지시대명사 이것저것 이쪽 저쪽 불가능하겠죠. 보기 3번 대상자와 이야기할 땐 정면에서 이야기합니다. 보기 4번 요양보호사 중심이 아니라 대상자 중심으로 방향을 설명해야 되겠지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몸짓, 손짓을 이용하고 대상자의 말하는 속도에 맞추어 이야기한다.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1. 행동장애 2. 시각장애 3. 이해력장애 4. 진압력장애 5. 공간지각력장애
정답은 3번 이해력 장애입니다. 이해력 장애,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실물, 그림판, 문자판 같은 이런 시각적인 것을 보여주면 이해하는 데에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해하는 데에 어려우신 분이니까 어렵게 표현하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의사소통하는 겁니다. 계단에서 넘어진 대상자가 오른쪽 팔에 통증을 호소하며 부종과 출혈이 관찰될 때 응급처치 방법은 1. 진통제를 제공한다. 2. 팔을 잡아 움직여 본다. 3. 통증 부위를 마사지한다. 4. 부종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 출혈 부위에 멸균 거즈를 대고 치열한다. 정답은 5번 출혈 부위에 멸균 거즈를 대고 치열한다입니다. 대상자가 넘어져 출혈은 없으나 손목에 통증이 있고 골절이 의심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튀어나온 뼈를 압박한다. 2. 손목 부위를 지압해 준다. 3. 손목을 반복적으로 털어보게 한다. 4. 반지와 팔찌를 벗겨낸다. 5. 의자에 앉히고 팔을 심장 아래로 내려준다. 정답은 4번 반지와 팔찌를 벗겨낸다입니다. 골절 문제에서 이 복이 자주 출제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슴뼈 위쪽을 손바닥으로 압박한다. 2. 가슴이 3cm 눌릴 정도로 압박한다. 3. 분당 60회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4. 양팔을 쭉 편 상태로 체중을 실어서 압박한다. 5. 환자의 몸과 사선이 되도록 압박한다. 정답은 4번 양팔을 쭉 편 상태로 체중을 실어서 압박한다입니다. 보기 1번 가슴뼈 위쪽을 압박하면 너무 위잖아요. 가슴뼈 아래쪽 절반 부위고요. 손바닥 뒤꿈치로 압박을 합니다. 보기 2번과 3번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5cm 정도 눌릴 정도로 강하게 압박합니다. 이 보기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보기 5번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압박합니다. 심폐소생술 중 가슴을 압박하는 자세로 옳은 것은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보기 2번과 5번 차이 아시겠죠? 손바닥 뒤꿈치로 압박합니다. 요양보호사 공부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가장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영상이 요점 정리 영상입니다. 저도 강추하는 영상인데요. 아래로 또르륵 내려가서 댓글 보시면 요점 정리 영상 링크 걸어 둘 테니까 그것도 공부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추천 영상 고정 댓글로 확인해 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